많은 분들이 60세, 70세가 되면 이런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그 나이에 무슨 그런 걸 생각해. 이제는 그냥 조용히 지내야지. 이런 말들 때문에 마치 친밀함은 끝났다고, 나이 들면 더 이상 사랑도, 스킨십도 필요 없다고 믿게 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의 40년 동안 수천 명의 환자분들과 상담하면서 단 한 가지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70세, 80세, 사랑과 친밀함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어지고, 더 따뜻해지고, 더 아름다워집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말하지 못한 걱정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혹시 건강에 무리가 가지 않을까? 몸이 예전 같지 않으니 괜히 자신감이 떨어진다. 혹시 실망시키면 어쩌지? 먼저 이야기했다가 이상하게 보이면 어떡하지? 이 모든 걱정, 너무나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몸을 제대로 이해하고 조금만 준비한다면 어떤 나이에서도 안전하고 따뜻한 친밀함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아직 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나는 여전히 소중한 사람이다. 여전히 사랑받고 만져지고 아껴질 자격이 있다. 이 마음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아마 이렇게 느끼실 겁니다. 아, 나도 다시 시작할 수 있구나. 혹시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60, 80대를 위한 중요한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시도록요. 그럼 지금부터 천천히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70세, 80세가 넘으면 이제 모든 친밀함이 자연스럽게 끝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연구에서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80세 이상 어르신 중 약 40%가 여전히 성생활 또는 다양한 형태의 친밀함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더 흥미로운 점은 이 나이의 친밀함은 더 이상 어떤 특정한 행동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훨씬 더 부드럽고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마음을 가까이 이어주는 순간들로 이어집니다. 따뜻하게 어깨를 마사지해주는 시간, 평소보다 조금 더 오래 안아주는 포옹, 잠들기 전 나누는 잔잔한 대화. 이런 작은 행동들이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깊은 안도감을 만들어줍니다. 제가 기억하는 77세 부부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매주 서로 마사지를 해줘요. 어떤 날은 그냥 껴안고 잠들기도 해요. 그런데 그 순간들이 젊었을 때보다 더 행복해요. 이 이야기가 보여주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친밀함은 큰 행동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의 마음이 계속 이어져 있다는 감각에서 온다는 것. 70세, 80세가 되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힘이 아니라 부드러움, 배려, 그리고 서로에게 건네는 작은 진심입니다. 70세가 넘으면 우리의 몸은 분명히 여러 변화를 맞이합니다. 하지만 변화가 있다고 해서 끝이 되는 것도 아니고 친밀함의 능력을 잃는다는 뜻도 절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몸의 변화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 괜히 스스로를 불안하게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먼저 남성분들의 경우 예전처럼 강하게 발기되지 않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것은 약하다, 문제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매우 정상적인 생리적 변화일 뿐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사실이 있습니다. 완전한 발기가 아니어도 충분히 따뜻하고 만족스러운 친밀함을 나눌 수 있다는 것. 친밀함의 핵심은 단단함이 아니라 감정과 연결, 두 사람이 서로에게 집중하는 마음입니다.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질 건조는 아주 흔한 변화이며 절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요즘은 안전하고 부드러운 윤활제들이 다양하게 나와 있어 관계를 훨씬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는 나이가 들며 나타나는 정상적인 생리 반응이지 몸의 잘못이 아닙니다. 70세 이후의 정상은 젊을 때의 정상과는 다릅니다. 그리고 다르다는 것이 못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 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파트너의 변화를 존중하는 순간 친밀함은 오히려 더 자연스럽고 더 따뜻하고 더 깊어집니다. 70세가 넘은 많은 부부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큰 실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젊었을 때 하던 방식과 자세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남성이 위에 올라가는 전통적인 자세, 즉 체중과 힘을 많이 사용하는 방식은 30대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70대에는 오히려 몸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우선 남성의 상체가 파트너에게 기대는 자세는 심장이 더 무겁게 일해야 하며 쉽게 숨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해질 수 있습니다. 허리와 무릎 관절에도 불필요한 압력이 들어가 관계 후에 통증이나 경직이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성분들 역시 같은 자세를 오래 유지하면 고관절과 아랫배에 불편함을 느끼기 쉽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전처럼 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몸에 맞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옆으로 누워 서로 마주보는 자세는 70세 이후 부부에게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선택입니다. 이 자세는 심장에 부담이 적고 허리나 무릎에 체중이 실리지 않으며 무엇보다 서로의 얼굴을 보며 호흡을 맞추고 속도를 천천히 조절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부부가 좋아하는 작은 팁도 있습니다. 부드러운 베개나 수건을 허리 아래나 무릎 사이에 가볍게 받쳐보세요. 그것만으로도 몸이 훨씬 편안해지고 오래도록 아픈 곳 없이 따뜻한 시간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건강한 친밀함이란 젊었을 때처럼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우리 몸을 가장 편안하게 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70세가 넘으면 많은 분들이 또 하나의 실수를 하곤 합니다. 바로 예전처럼 너무 빨리, 너무 세게, 너무 서둘러 시작하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기의 몸은 더 이상 스위치를 켜듯 바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몸이 천천히 따뜻해지고 근육이 이완되고 감정이 자연스럽게 깨어날 시간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단 5, 10분만 천천히 시작해도 몸은 놀라울 만큼 달라집니다. 호흡이 고르게 바뀌고 심장은 한결 편안해지고 근육은 부드러워지며 친밀감은 훨씬 자연스럽게 깊어집니다. 반대로 서두르면 근육이 쉽게 뭉치고 관절이 아프기 쉬우며 둘 다 같은 리듬을 찾기 어려워집니다. 70세 이후의 친밀함은 더 이상 힘을 보여주거나 능력을 증명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다려주는 시간, 부드럽게 다가가는 시간, 그리고 서로의 속도에 맞춰 천천히 하나가 되는 과정입니다. 조금 더 천천히 손을 잡고, 조금 더 부드럽게 어깨를 쓰다듬고, 조금 더 깊게 숨을 맞추는 것만으로도 그 자체가 사랑의 표현이 됩니다. 속도를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노년기의 친밀함이 가진 진짜 따뜻함 깊고 고요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70세 이후 많은 분들이 무심코 하는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가까워지기 전에 술을 한두 잔 마시는 것입니다. 조금 마시면 몸이 풀리겠지.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술은 혈압을 갑자기 올리고 심장이 더 강하게 일하도록 만들며 심장 박동을 불규칙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몸의 감각을 둔하게 만들어 움직임을 정확히 조절하기 어렵게 하고 잘못된 자세나 안전하지 않은 상황을 쉽게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심장질환, 당뇨,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아주 적은 양의 술도 어지러움, 가슴 답답함, 호흡 곤란 같은 강한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관계 도중이나 직후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70세 이후의 친밀함은 술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맑은 정신으로, 편안한 호흡으로, 자연스러운 마음으로 다가갈 때 몸은 더 안정적으로 반응하고 두 사람 모두 순간을 더 깊게 느낄 수 있습니다. 술 한 잔이면 편해진다. 이 말은 아주 위험한 오해입니다. 노년기의 친밀함은 자극이 아니라 안전함과 따뜻함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은 친밀함은 감정이 생기면 바로 시작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70세 이후의 몸은 운동을 할 때처럼 준비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갑자기 움직이면 심장이 과하게 뛰고 관절에 무리가 가며 감정도 자연스럽게 흐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워밍업과 쿨다운, 이 두 단계는 절대 빼놓아서는 안 됩니다. 가까워지기 전 워밍업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몇 분만 몸을 부드럽게 풀어주세요. 어깨나 고관절을 가볍게 돌리고 손목을 천천히 풀어주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만으로도 근육이 이완되고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또한 간단한 마사지 어깨를 살짝 쓰다듬어 주거나 등을 부드럽게 눌러주거나 따뜻한 손을 허리 쪽에 올려두는 것만으로도 몸의 긴장이 풀리고 안전하다는 느낌이 생깁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천천히 아주 부드럽게 서두르지 않는 것. 두 사람이 자연스럽게 같은 호흡, 같은 리듬으로 그 순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끝난 후 쿨다운 친밀한 시간이 끝났다고 해서 바로 일어나 걸어 다니면 안 됩니다. 특히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자세를 갑자기 바꾸면 어지러움, 혈압 저하, 가슴 답답함이 쉽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서로의 곁에 그냥 잠시 누워 계세요. 호흡을 천천히 가다듬고 몸의 열이 가라앉도록 시간을 주세요. 따뜻한 물 한 모금도 몸의 균형을 되찾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최소 10분 조용히 누워 있으면서 심박수와 혈압이 안정될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가장 깊이 연결되는 순간, 이 쿨다운의 시간이 사실은 두 사람이 가장 깊이 연결되는 순간입니다. 가벼운 손잡기, 작은 미소, 혹은 말없이 함께 숨을 고르는 그 평온함이 모든 것이 노년기의 친밀함을 더 따뜻하고 깊게 만들어줍니다. 중요한 사실 하나 연구에 따르면 워밍업과 쿨다운을 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부작용과 사고가 전체의 70%에 달합니다. 하지만 단 몇 분만 이 단계를 지켜주면 우리의 친밀함은 훨씬 안전하고 훨씬 따뜻하며 훨씬 만족스러운 경험으로 바뀝니다. 70세 이후 많은 분들이 겪는 친밀함의 어려움은 몸이 약해져서가 아니라 매일 복용하는 약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조금 민감한 주제이지만 이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고 조절하면 친밀한 관계가 놀라울 만큼 좋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4가지 약물은 몸의 반응과 친밀함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1. 고혈압 약, 일부 고혈압 약. 특히 베타 차단제 계열은 남성의 발기 강도를 약하게 하거나 가까워질 때 쉽게 피로감을 느끼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몸이 약해진 것이 아니라 매우 흔한 부작용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성기능에 영향을 덜 주는 약도 많습니다. 의사와 상의해 약을 조절하면 상당히 호전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 당뇨병 약 혈당이 안정되지 않으면 작은 혈관이 손상되기 쉬워 남녀 모두에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을 꾸준히 복용하고 혈당이 안정되면 몸의 감각과 반응 역시 다시 회복됩니다. 3. 심장약, 이 그룹은 특히 더 조심해야 합니다. 니트로글리세린 같은 질산염, 니트레이트, 약을 복용 중인 경우 발기부전 치료제 비아그라든을 함께 복용하면 혈압이 급격히 떨어져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고가 내가 어떤 약을 먹고 있는지 정확히 몰라서 혹은 약국에서 그냥 사서 먹어서 발생합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호르몬제 및 기타 보조제 여성분들은 폐경 이후 건조함이나 성욕 저하를 겪을 수 있고 호르몬제를 복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때는 의사와 상담해 용량을 조절하거나 필요한 보조제를 더해주면 큰 도움이 됩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혼자 해결하려는 것. 많은 분들이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합니다. 광고만 보고 온라인에서 약을 구매, 스스로 용량을 늘리거나 줄이기 영향이 걱정돼 약을 임의로 중단, 출처 불명의 건강식품이나 기적의 약 복용, 이런 행동들은 도움이 공과 바석합니다. 되기보다 위험을 크게 증가시킵니다. 매우 중요한 사실 연구에 따르면 노년층 친밀한 문제의 80%가 약물 때문이며 대부분은 올바른 상담만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단 몇 분만 주치의와 솔직하게 상담하는 것으로도 많은 분들이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캣두원 약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안전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남은 삶을 더 따뜻하고 더 자연스럽고 더 편안하게 함께하기 위한 준비입니다. 70세 이후의 친밀함은 근력이나 에너지뿐 아니라 혈액순환이 얼마나 잘 되느냐에 크게 좌우됩니다. 그리고 혈액순환을 결정하는 핵심은 매일 우리가 어떻게 먹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말하자면 몸의 유연함, 정신의 맑음, 자연스러운 설렘의 대부분은 올바른 식단에서 시작됩니다. 심장과 혈관에 좋은 음식. 먼저 심장과 혈관을 건강하게 만드는 음식을 의도적으로 챙겨 드셔야 합니다. 등푸른 생선, 고등어, 연어, 삼치 등은 오메가3가 풍부해 혈액순환을 돕고
몸속 염증을 줄여줍니다. 견과류 아몬드, 호두, 캐슈넛 등은 좋은 지방과 미네랄이 많아 호르몬 균형과 신경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녹색 채소 브로콜리, 시금치, 토마토 등은 혈관의 탄성을 높이고 에너지 생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과일 바나나, 키위, 베리류는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몸이 필요로 하는 미네랄을 공급합니다. 피해야 할 음식 반대로 몸을 무겁게 만드는 음식도 있습니다. 술 혈압을 급격히 흔들고 심장에 부담을 줍니다. 강한 커피와 과도한 카페인 심장이 두근거리고 신경이 예민해져 몸이 쉽게 긴장합니다. 튀김과 기름진 음식 혈액순환을 느리게 하고 몸을 무겁고 피로하게 만들어 친밀한 순간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3하루 식단 예시, 아침, 통곡물빵, 삶은 달걀, 신선한 과일 점심, 생선 또는 닭가슴살, 그리고 충분한 녹색 채소, 저녁, 죽, 삶은 채소 또는 가벼운 수프, 특히 가벼운 저녁 식사는 속을 편안하게 하고 숙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건강기능식품주의 많은 분들이 건강을 빨리 회복하려고 보약이나 건강식품을 추가로 찾습니다. 하지만 기저질환이 있거나 약을 복용 중이라면 잘못된 보조제는 혈압 상승, 심장 박동 이상,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 후 드셔야 합니다. 결론. 올바른 식단은 몸을 더 가볍게 만들고 마음을 더 편안하게 하며 70세 이후의 친밀함을 더 자연스럽고 깊게 만들어줍니다. 몸이 편안하면 마음도 열리고 마음이 열리면 그 순간을 훨씬 더 아름답게 느낄 수 있습니다. 70세 이후에도 몸을 건강하고 유연하게 유지하려면 무리한 운동이 아니라 올바른 운동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하려면 세게 운동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이 나이에는 강도가 아니라 어떤 운동을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30분 걷기 가장 기본이면서 가장 효과적인 운동. 하루 30분만 가볍게 걸어도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심장의 부담이 줄어들며 몸이 자연스럽게 따뜻해집니다. 서둘 필요 없습니다. 편안한 속도로 숨이 약간만 찰 정도면 충분합니다. 아침 15분, 저녁 15분으로 나누어 걸어도 좋습니다. 규칙적인 걷기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숙면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브릿지, 히프, 골반의 유연성이 핵심 침대나 평평한 바닥에 누워 무릎을 가볍게 굽힌 상태에서 엉덩이를 천천히 들어 올렸다가 내립니다. 이 동작은 허리 아래 근육과 고관절을 강화하고 친밀함에 직접 영향을 주는 골반의 움직임과 안정성을 높여줍니다. 하루 10-15회만 해도 몸의 변화가 뚜렷하게 느껴집니다. 3. 케겔 운동. 부부 친밀함을 지탱하는 핵심 근육 소변을 참을 때 쓰는 근육을 50초간 조였다가 천천히 풀어주세요. 이 동작을 10-15회 반복합니다. 앉아서도 누워서도 잠들기 전에도 언제든지 할 수 있어 부담이 없습니다. 남녀 모두에게 효과적이며 리듬 조절과 자신감 향상에 큰 도움을 줍니다. 피해야 할 운동, 무거운 역기 들기, 고강도 HIIT 운동, 갑작스러운 방향 전환이나 빠른 자세 변화. 이런 운동들은 혈압을 급격히 올리고 어지러움, 관절 부상 등을 유발할 수 있어 70세 이후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결론. 잘못된 운동은 몸을 지치게 하고 자연스러운 친밀함도 방해합니다. 하지만 올바른 운동을 천천히, 규칙적으로 해주면 몸이 10년은 젊어진 듯 가벼워지고 매 순간 더 편안하고 자신감 있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70세 이후의 친밀함은 단순히 몸의 건강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감정과 마음의 상태입니다. 몸은 괜찮아도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이 많고 스트레스가 쌓여 있다면 자연스러운 친밀함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가족 문제, 건강, 걱정, 외로움, 말로 표현하지 못한 슬픔들까지 이 모든 것들이 스스로도 모르게 욕구와 감정을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1. 스트레스의 원인을 정확히 알아가기. 그냥 피곤해요. 요즘 마음이 무거워요. 이렇게 말하기보다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무엇이 가장 걱정될까?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을까? 문제를 정확히 알아야 마음이 풀릴 수 있고 해결의 실마리도 보입니다. 마음을 솔직하게 나누기.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라도 속마음을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작은 한마디가 서로의 거리를 크게 좁혀줍니다. 요즘 조금 긴장돼. 최근 잠을 잘못 자서 마음이 예민해졌어. 이런 진심 어린 말들은 상대에게 큰 위로가 되고 서로를 이해하는 문을 열어줍니다. 3. 함께하는 편안한 시간 만들기. 따뜻한 차 한 잔, 잔잔한 음악, 저녁 산책, 혹은 아무 말 없이 함께 앉아 있는 시간. 이런 작은 순간들이 마음의 벽을 천천히 녹여줍니다. 70대 부부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밤 30분만 음악을 같이 들었는데 그 시간이 다시 우리를 가까워지게 했어요. 작은 습관 하나가 두 사람의 감정을 다시 이어줍니다. 감정이 오래 무거울 때는 전문가의 도움받기. 우울함, 불안, 불면이 오래 지속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사랑을 지키는 선택입니다. 결론: 70세 이후의 친밀함은 40%는 몸, 60%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이 가벼워지면 몸도 자연스럽게 열리고 두 사람의 친밀함도 더 부드럽고 더 따뜻하고 더 깊게 되살아납니다. 70세가 되었다고 해서 사랑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모습이 달라질 뿐입니다. 젊은 날의 뜨거움에서 조금 더 따뜻하고 깊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사랑으로 더 성숙한 형태로 변해갑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기의 친밀함은 우리에게 큰 선물이 됩니다. 나는 아직 사랑받는 존재구나. 나는 여전히 소중한 사람이구나. 이 사실을 다시 확인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자신의 몸을 조금 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오랫동안 함께한 파트너를 조금 더 깊이 존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몸의 변화는 적응할 수 있고 어려움은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먹고 부드럽게 움직이고 마음을 솔직하게 나누고 매일 서로를 조금씩 돌본다면 70세, 80세의 친밀함도 충분히 안전하고 온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60, 80대를 위한 따뜻한 지혜와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